반갑습니다. 강혜수입니다. 예, 뭐 더운데 집에서 또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드시고 에어컨 바면서 이거 좀 쉬시지 뭐 이렇게 행차들을 하셨습니까? 아무튼 감사하고요. 예, 감사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럼 또 왜 손실이 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오늘 아침 TV에 이런 자막이 떴어요. 파리바게트가 8% 오르고 그 다음에 시중의 물가가 평균 9%에서 10% 오른대요. 그래서 지금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아시다시피 금리는 지금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산을 두면은 뭐 크게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도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부동산이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죠. 이미 접어들었죠. 접어들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또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했고 앞으로 더 가팔라지겠죠, 솔직히. 그러면은 부동산이 이제 불패 신화가 이제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고 그럼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인구 절벽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을 만났는데 우리 친누나가 학교를 운영해요. 사실은 사립학교 운영해요. 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사립고등학교. 애들 모집이 안 된대요. 물론 전국 보조금 받죠. 받는데 모집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내 아는 교감 선생님 만나도 이건 국립인데도 그래요. 모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야 이거 학생들이 애들을 적게 낳아서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를 떠나서 나라가 없어질 판이야.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1억 명 정도 돼야 내수로서 나라가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예. 그럼 우리는 지금 뭐 1억 명 고사하고 그죠? 5천만 뭐 4천만 자꾸 줄어들고 있는 포텐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GDP는 떨어지고 나라 경쟁력은 떨어지고 부동산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계부채가요. 이탈리아가 위기 겪었단 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집값이 더 비싸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개인 빚이 더 많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탈리아는 위기를 겪었나는데 얼마 전까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 개인 빚이 많고요. 부동산 값도 우리가 비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이제 내년부터 정말 경매 매물이 막 쏟아질 거예요, 아마. 이제 왜냐? 미국이 금리 인상하잖아요, 또. 그럼 우리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떻다? 우리 금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안전하고 잘 사는데 미국 갖다 맡기지. 우리나라 뭐 잘났다고 우리나라 맡기겠냐고. 여러분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이자 많이 줬는데 맡기지. 그러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더, 뭐 달러 캐리 트레이더 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안 사잖아요. 블루칩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바짝바짝 거리지. 그죠? 그러면은 뭐 대안이 뭐냐? 남북이 잘 되면 우리 개발도 하고. 여러분 꿈 깨세요. 동독 서독이요. GDP가 몇 대 몇이었는 줄 압니까? 통일할 때 1대 5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지금 몇 대 몇인 줄 압니까? 미안하지만 1대 50입니다.
통일되면요, 우리가 뭐 발전할 것 같죠? 그 뒷감당하다 보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아니, 1대5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1대50이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 세대는 그냥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1대50인데 북한에 핵이 없으면은 우리나라하고 전제가 뭐 우리가 1대50, 50배나 앞서 있는데 GDP가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핵을 어떻게 포기해? 아니, 오늘 그 북미 회담을 했잖아요. 했는데 내가 이런 말 합니다. 감히.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거 포기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은 김영환한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핵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은. 그럼 그것마저 포기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언젠가는 바뀔 건데 그러면 체제 보장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보장이 됩니까? 누굴 믿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넉 달 줄 아는 사람은 뭐 김정은이가 믿을 것 같아요. 얼마 시간만 조금 가면 ICBM 완성하고 이미 뭐 핵보급 국가 뭐 거의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수 없으면은 뭐 100살까지 산다는데 국가에 의탁할 수도 없고 뭐 노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제 투자를 해보면 뭘 느끼냐면은 결국은 심리 싸움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것을 원칙대로 지키면 사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뭐 때로는 욕심도 나고 때로는 미련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면 차라리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사실은 교보조건의 그 실계도 실전 투자 대하는 걸 제가 세 번을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상처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욕심 안 내고 탁탁 매일매일 탁탁 수익 나죠. 예. 근데 욕심 내고 하면은 내 자신도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러한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러한 거를 욕심을 안 내고 내가 정말 원칙대로 하면 수익이 난다는 알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봐도 투자하고 때로는 깨져도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바보겠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교수님 강의하고 뭐 전들 바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칙대로 해서 깨지고 뭐 항상 안 되면 투자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항상 어떤 매매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만 살짝 비우면은 참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있다. 항상.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중요한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송은 내일하고 모레 아마 움직임이 많이 크게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이제 북미 회담 결과도 대충 나오는 데다가 미국의 또 금리 인상도 있죠. 많이 움직일 겁니다. 많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많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일이라든지 또 이제
금속 중에서는 뭐 골드라든지 뭐 실버라든지 뭐 카퍼라든지 뭐 팔라티움 등등 있는데 골드하고 카퍼를 주로 많이 매매하시죠. 카퍼는 단트 카퍼를 해가지고 그 경제 바로 밑에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카퍼 구리값이 올라갑니다. 또 우리나라 뭐 이구산업 같은 주식도 구리에 바로 연동이 되고. 그러니까 구리는 또 왜 중요합니까?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또 뭐다? 공장을 세우면은 정선에 들어가잖아요. 정선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또 인구가 많은 인도라든지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면 구리값이 올라갑니다. 공장을 많이 짓고 또 전자제품도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거죠. 미국이 보호무역을 해야지 원칙입니까? 보호무역을 안 해야 원칙입니까? 안 해야 원칙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키캐런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구하기가 힘들어야 됩니까? 사용하기 쉬워야 되죠. 그러면 돈이 달러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기축통화입니다. 키캐런시. 네, 그 옛날에는 스페인이 강국이었고 그 옛날에는 이제 영국에서 그 다음에 바톤이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너무 많은 빚을 지다 보니까 기축통화를 포기하고 미국 가져와 버렸잖아요. 미국 금보유가 제일 많으니까. 그 미국 금이 7,000톤이고 중국이 1,000톤이고 우리나라는 40톤 있습니다. 금이 많아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금화였거든요. 금으로 돈을 만들어 썼단 말이죠. 그래서 금이 많아야 기축통화가 되는데 그러면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수출을 많이 하면은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수출하면. 그럼 달러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달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입을 많이 해야 돼요. 수입을 많이 해야 달러 자꾸 내보내야 돼요. 기축통화의 운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 수입을 해요. 그러면 무역적자가 되죠. 무역적자는 미국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기축통화가 안 돼요. 그거는 미국 달러의 운명입니다. 무역적자가 무조건 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무역적자 많다 그러잖아요.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키가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무역을 흑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럼 계속 무역 적자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럼 계속 적자를 봐. 그럼 달러는 계속 나가, 달러가 막 돌아다녀.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는 유지가 되지만 무역 적자를 계속 앉는 거예요. 달러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계속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가 될까요? 강세가 될까요? 예? 달러 장파고 나오면 달러 약세가 돼요? 강세가 돼요? 약세가 되죠. 많이 나가니까. 거둬들이면은 달러 강세가 가겠죠. 그럼 이번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해가지고 달러를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올리면 미국 돈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상대적으로 달러 반대쪽에 있는 돈 6개, 6개국, 주요 6개국 통화, 그거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게 맞죠. 달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그 제일 포지션이 큰 게 유로가 56%가 유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이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네 있고, 그래 6개국 통화예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이제 그렇게 6개국 통화 대비 이제 이 가격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은 통화는 떨어져야 되고 달러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차트 보세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딱 두 가지죠, 키가. 그럼 통화를 볼 때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럼 뭐다?
야, 달러가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강세로 가면 나머지 통화는 약세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야 되느냐. 달러의 금리 인상을 해도 달러가 약세가 가고 상대 통화들이 일반 우리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이게 강세로 가야 되느냐. 어떤 게 맞을 것 같느냐 이거죠. 그건 딱 두 가지죠. 달러 금리 인상하는 게 달러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호주나 파운드나 캐나다나 유로, 엔은 강세로 가겠죠. 그죠? 이미 반영이 안 됐고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큰 그림을 볼 때는 사실은 통화가 올라가는 게 맞죠. 왜냐?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겪어야 되니까 운명적으로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축통화 포기하고 뭐 미국 달러 강세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 기축통화라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화폐의 기본입니다. 돼 있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방 가득히 5만원짜리를 잔뜩 이어가지고 미국 가서 그 돈으로 미국 햄버거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 먹죠. 그런데 미국의 달러 한 장, 만약에 $10,000, $1,000, 하나 달러 가져가 우리나라 와서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 먹을 수 있죠. 기축통화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지금 트럼프가 FRB에 합의를 봐가지고 윤석열을 막 돌리고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 내일 다 사버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주식 내일은 성연하니까 안 되죠. 모레 다 사버리고 우리나라 포항제설 주식 다 사버리고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인 것 같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같은데 모든 중요한 산업 자산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넘어갈 수 있어요. 기축통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겪으면서도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기축통화의 운명이라니까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통화가 올라갈까지 내려가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키를 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글씨적인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기축통화가 참 그렇게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곡식을 지배하면 한 나라를 지배하고 원유를 지배하면 한 대륙을 지배하고 화폐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인이 미국 군인에게 이제 잡혀서 세상을 떠날 때 뭘 갖고 있습니까? 딱 두 가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권총하고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 외국에 나가도 설 수 있으니까 허송을 굴에 숨었던 거예요. 권총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후세인이 자기 나라 돈이 아니에요. 그게. 달러를. 기축통화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파워가 강하고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화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통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 유지하는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자꾸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단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유럽이 완전히 망가지고 유럽 동맹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래 되면 또 상황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지금 그럴 조짐은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유럽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 이렇게 갈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화폐를 안 쓸 때는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일일이 따닥따닥 붙은 나라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유로화 쓰면 어떻다? 그 유로화 하나 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거 편하잖아요. 그 다음 또 그로스 캐파를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따닥따닥 붙은 유럽이 맨날 전쟁하잖아요. 맨날 전쟁하잖아. 그러니까 전쟁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유로 통화 화폐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애려고 사실은.
그리고 또 미국이란 초강대국에 대응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죠 암암리.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유로화를 쓰는 사람들이 쉽게 안 흩어진다고 지금. 그러면 강세로 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럼 유로도 지금 테이퍼링 한다 지금 이런 말 나오잖아요. 테이퍼링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점점 좁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돈 푸는 걸 줄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유로 강세로 가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미만이에요. 그래도. 그럼 달러 인덱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1973년 3월 달에 달러를 100으로 해서 출발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해놓고 달러 대비 아까 제가 주 통화 그 6개 있잖아요. 그게 100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면 그 통화 대비 달러가 비싼 거고 100 이하로 내려오면 달러가 약한 거예요. 지금 94, 93 레벨이잖아요. 그죠? 달러 인덱스 보면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보면 되죠 뭐.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 보면은 얼마? 93.56 그래요? 네, 오늘 제가 보던 화면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제가 보는 화면이 아니고 여기가 HTS라 좀 생소합니다 지금. 진짜 여기 어디서 나오지? 통화. 통화에서 나오는데 어디 내가 지금 시장 뭉쳤나? 지표요. 어? 시장 지표요. 달러 원이 있고 여기 통화인데 달러 인덱스가 왜 안 나와? 아, 이 모의 투자나 조회는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구나. 이게 여기 경고 자체에서 띄워놨는데 안 나오네. 하여튼 지금 93 레벨이라 그랬지 아까. 95. 93.56. 그러니까 봐. 93, 4 레벨이라 저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 미만입니다. 그래도 달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미국이 달러 약세로 계속하고 달러가 약세로 계속하고 수입을 계속 늘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가겠는데 그거는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하는 게 여러분 경기가 조금 뭐 고용 실업률이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실업률이라든지 뭐 물가 상승률이 2% 넘고 뭐 이래서 올린다. 그 말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나중에 정말 어려우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금하는 차원에서. 언제 나빠질지 또 몰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다우지수라든지 그 나스닥 한번 보세요. 겁나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한 무너지면 또 걷잡으실 때 무너진다니까. 걷잡으실 때 무너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이야기 하냐면은 그건 뭐 그 뉴턴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율력 그 개발하고 한 그 발견한 뉴턴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자기가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도 없다 그랬죠. 그 뉴턴이 거의 똑똑한 사람이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인간의 탐욕을 계산을 못해가 자기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예. 뉴턴이 망했어요. 주식해가지고. 예. 전자산 다 날렸는데 그만큼 그 머리 좋은 과학자도 이 주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면은 달러의 미래를 뭐 오늘 없고 내일 내리고 이거는 모르겠고요. 큰 맥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 개념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N은 어때요? 프라자 합의로 인해가 N을 엄청난 N같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다가 아베가 들어서가지고 이제 미국 결제를 받고 아베노믹스를 쓰가 또 N을 엄청 떨어뜨리잖아요. 엄청 떨어뜨려 이제 일본 경기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 뭐 제로 금리 하는데 일본 경기가 살지 않는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은 마지막 선구수를 던졌는데
거기서 그나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일본도 이제 또 경기가 살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죠. 그죠? N 같이 조금씩 올려야 되겠죠. 그것도 미국 결제 없으면 뭐네요. 미국 결제하니까 그나마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율이라는 게 이제 한 나라의 경제를 20년 동안 뭐 잃어버린 경제, 뭐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겁나는 건데, 그래 이제 이 환율이 이제 금리 인상이 곧 있고 미국이 그러다 보면 우리 통화 쪽 관계가 되면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달러 원 환율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금리 인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작은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우리는 또 인구 절벽에 또 직면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도 투자가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이제 학교 가기 적고 이래 가만히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저도 이제 뭐 죽거나 사나 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서 뭐 어디 그 새로운 기술 배워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배운 기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제 관조를 해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뭐 다 겪었지만은 뭐 깨지면서 이 기술을 그래도 배우게 잘 배웠다. 제가 옛날에 그 한참 그 학교 강의하고 할 때는요, 제가 이제 좀 스타 강사가 돈을 잘 벌었어요. 사실은 강사로도 제가 제일 비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분야에서.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부산에서 유로 달러 한 4, 50개 사놓으면요, 그때는 유로 달러가요 지금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몰라서겠지, 유로 달러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유로 경제 위기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옛날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모르겠지만 통화 중에요, 유로가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엄청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로 FX라는 현물 자체도 엄청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한 20, 30개 사놓고 부산에서 이제 강의 마치고 뭐 이렇게 KTX 타고 서울도 올라오면 뭐 어떨 때는 뭐 5천만 원 날라가 있고, 어떨 때는 뭐 5천만 원 플러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KTX 옛날에 타봤는지 몰라도 옛날에 KTX 안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고. 제가 엄청나게 강의를 지방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전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KTX 영무원 못지않게 그 환경을 잘 알았어요. 매일 타니까. 그 옛날에는요, 턱실에는 캔디 다 줬어요. 캔디, 과자. 아시죠? 과자 다 줬어요. 신문 다 읽고, 컴퓨터 다 있고, 컴퓨터도 유럽이다. 이어문제고. 열차 타고 오면서도 제가 맨날 사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강사로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5천만 원 날라가도 누나 하루에 하루 종일 누나다 갔다 가라고 5천만 원 벌어도 뭐 먹고 말고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한옥가 움직이면 그저 몇백만 원씩 다 타는 거야 그냥.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돈이 돈으로 안 보이죠. 그쯤 되면. 네. 그래가 정말 매매 활발하게 할 때 내가 뭐 여러분들 안 믿을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씩도 한 달 이상도 벌어봤어요. 우리 지인들 그 당시에는 우리 지인들 한번 찾아오면, 제가 연금부 사무실이었는데 지인들 한번 찾아오면 이제 생일이다 이러고 파리바게뜨 드려가지고, 그래가 니 원하는 만큼 다 사라. 뭐 끼그 사봤자 3, 40만 원 가져가잖아. 아무리 케이크 몇 개 사도 원하는 거 다 사라래. 그래. 이 친구 또 직구자가 또 다 사요. 케이크를 몇 개씩 사도. 이래도 되냐? 안 된다. 그거 뭐 하루에 1,000만 원 벌 때 뭐 그거 뭐 이게 와요 뭐 3, 4년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껌갈비. 참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유로가 많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안 하시면 모를 수 있는데 진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유로 하나만 집중적으로 매매할 때 이제 그 시절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한 세월을 쭉 흘러가면서 뭐 그때 집중적으로 내가 이제 수익을 많이 하니까 정보사에서 뭐 내가 추천해가지고 방송 좀 출연해달라 그래가 출연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보사 출신이 아니다. 저는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출연한 거예요. 그래가 뭐 건강검진 그것도 몇백만 원짜리 막 선물로 날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내가 수술을 하루에 500만 원 났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죠? 하루 수술에 500만 원.
하루 수익 1,000만 원. 진짜요. 지금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매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 하루에 뭐 1, 2천만 수익 나는 그런 건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잖아요. 그거 돈도 아니에요. 그런 매매를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해수물에 제가 이제 사실은 전도사 역할을 했죠. 그래가 내가 방송 타고 그때부터 정권사에서 뭐 해수물 이래. 그리고 지금 모 방송에서 해수물 뭐 신세계 이래죠. 그거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 카피 있는 거. 아 진짜.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제가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하니까 방송국에 아 그래 그거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내 머릿속에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번에 겨우저번 대회 해가지고 불교가 내가 3번 우승했지만 일반 방송국에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신청해봐라 내가 그래서 출연하려고. 사실 나 입상할 자신 있으니까 신청해봐 하니까 신청하니까 참가비 100만 원씩 내요. 그래서 내가 안 했습니다. 무슨 내가 장사꾼도 아니고 그렇죠. 100만 원씩 내래요. 여러분들 방송 알잖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무슨 S방송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 알잖아요. 그 100만 원씩 돈 다 내고 나가잖아. 그 내가 그 100만 원 내고 나갈 근본이냐고 안 하면 아니지.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는 해석을 키워드 2가지예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는가 하고요.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건 맞고. 그 다음에 그게 돼. 아, 그럼 돼. 아, 정말 돼. 그러면 내가 심리가 잘 관리가 안 돼. 그럼 그냥 기계적으로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깔끔하게 정리돼요.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그거 아무 자리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고 들어가지 어디 막 아무 자리나 들어가나. 부채도서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100점 찾고 들어가니까. 그럼 확률을 높으면 결국 이겨요. 손절 한동안 주죠.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려다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통화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의 기조,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국 기축 통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통화에 대한 개념이 서고요. 그 다음에 골드, 금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금은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기축 통화의 바로미터다. 2번째, 금은 안전자산의 대표다. 여러분들이 금이빨 한 개, 저도 이제 금이빨 있잖아요. 금이빨 한 개, 100년 전, 200년 전에 누군가 쓰던 금일 수 있어요. 금은 녹였다 다시 써요. 그죠? 미국의 유명한 회사는 전쟁 때 배가 파산돼 가지고 바다에 묻혀 있는 금을 캐는 그런 전문적 캐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금은 영원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옛날에는 구워가지고 화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금괴도 엄청난 가치가 나는데 금괴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교환하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화로 하다가 야 우리가 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금 보관증을 써주기 시작했던 게 원래 그게 돈의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보관증 써주다 보니까 그럼 네가 금이 많으니까 네가 화폐 발행해라. 그게 기축통화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 원래는 영국에서 기축통화를 가져와가지고 화폐를 발행하고 그 화폐를 중앙은행에 가져오면 금을 내줬어요 옛날에. 그런데 금이 자꾸 줄어들니까 이제 내줄 수가 없잖아요. 닉슨이 지금부터 우리는 중앙은행에 돈을 가져와도 금을 안 내준다라고 이야기 선언을 해버리고 닉슨이. 그러면 화폐를 가져왔을 때 금으로 바꿔주는 게 폐환화폐라고 그러고요. 화폐를 가져왔을 때 금으로 안 바꿔주는 것을 불안화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닉슨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야 그럼 네 금도 없는데 화폐 자꾸 찍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면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정치, 경제, 무력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 핵무기인데 북한도 핵무기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못 만듭니까? 누르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를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다가 안 만들겠다 하고 뭐 구축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죠? 강자 독식주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검을 생각할 때는 안전자산과 반드시 태안 앞에 불안 앞에 그 다음에 기축통화가 연관되어 있다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N달러도 안전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을 생각하면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물가는 5% 10% 파리바게뜨 7% 오른다고 물가는 오르는데 돈 가치는 그러면 떨어져야 올라가요. 떨어지면은 금값은 앞으로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금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니까. 금값이. 아주 장기적으로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인플레. 그죠? 그래서 골드는 그런 시각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큰 그림이 보여요.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올라오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개념을 하죠. 그 다음에 오일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일, 크루드 오일, 미국 크루드 오일, 서부 텍사스주, 영국 북해산 바다에서 나는 브렌츠유가 있고 중동에서 나는 두바이유가 있고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주로 쓰잖아요. 퀄리티가 제일 떨어집니다. 질이 제일 낮아요. 질이 제일 낮단 말은 뭡니까? 물하고 유황 성분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북해 바다에서 나는 브렌츠유가 그 다음에 수준이 조금 높고 그럼 WTI 질이 제일 좋아요. 미국 기름. 그리고 자국 내에서 맛있잖아요. 그러면 WTI가 제일 좋다면 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죠. 내일 뭐 있습니까? 오일 내일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재고 발표 있죠. 그럼 경제집 한번 볼게요. 오일 재고 발표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내일 이제 재고 발표 있는 거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리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루가 더 넘어갔죠. 자 여기 보면은 새벽 5시 30분에 API 주간 원유 재고 있죠. 예?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EIA가 또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EIA. 원유 재고 여기. 이거는 EIA입니다. 여기 EIA 나오죠. EIA. 그러면 EIA하고 이 EIA하고 API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API하고 EIA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내가 왜 수익이 나는지도 알고 내가 왜 손해가 나는지도 알고 왜 손해가 나는지 알면은 그거 고치면 수익이 나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은 API하고 EI하고 어떻게 다르냐? API는 미국 자국 내에서 나는 기름, 뭐 재고 이런 거를 모아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별표드렸잖아요. EIA는 수입품까지 다 포함이 돼요. 수입품. 그 다음에 EIA는 발표를 할 때에 허위 사실을 발표하면은 구속이 돼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 지금 분식 얘기를 못 한다고 할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정확하다? EIA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때 더 많이 움직인다. 근데 API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어떨 때는 API 때문에 100티, 200티 움직일 때 있어요. 진짜. 저는 그런 걸 다 경험해봤습니다.
새벽에. 어떨 때는 거기 또 많이 움직여요. 또 그러면은 오일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 새벽하고 내일 저녁 같이 봐야 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커머디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골드, 그 다음에 오일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커머디티 상품에서 이제 카퍼, 구리, 돈, 경제가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난다. 또 그 개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골드는 기축통화 안전자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는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추럴 가스는 그 소련에서 이제 가스를 유럽 쪽으로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죠? 내추럴 가스는 고관계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게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장점은 또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전기금이 아주 쌉니다. 내추럴 가스 전기금이 쌉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크고요. 네. 움직임도 크고요. 참 저는 내추럴 가스하고 인연이 없는가 봐요.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수익이 났어요. 한 10틱 수익 나서 손절매 걸어놓고 잤거든요. 내려와가 손절매 탁 대고 그냥 올라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가고 아까 올 때까지. 네, 그런 거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그 참 미치는 거죠. 그것도 뭐 그죠? 12틱 수익 난 상태에서 12틱 수익 난 상태에서 내가 딱 본전에 걸어놨어요. 손절. 딱 내가 본전하고 보는데 한두 틱 더 빠지고 그냥 그래서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야. 낮에도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알려면 5일 내가 들어가서 손절 이틱 걸어놓으니까 그거는 올라가면서 체결됐고 매수다. 유로 또 들어가 여러분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야기하는 유로 들어가가지고 또 매수로 들어가 손절 이틱 10틱씩 걸었는데 그것도 올라가 또 먹고 나오고 그것도 유로 올라가고 오일 올라갔어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또 어차피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오일 한번 볼게요. 크루드 오일이 이 차트가 아까 보세요. 재밌네. 아까 제가 오기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제가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어버렸네. 참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밀어버렸네. 이 부분에서 제가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밀어버렸네. 자, 그다음 유로도 한번 볼게요. 유로도 아까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먹고 나는데 유로는 뭐 아직 위에 안 밀렸네. 그죠? 유로는 올라가고 안 밀렸네. 유로는 안 밀렸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격의 흐름을 그래 네 말대로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몇 번 손절해도 결국은 이기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그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그것을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특정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종목을 매매하십니까? 네? 한두 가지 합니까? 저는 12가지 종목을 다 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매매했죠. 이날 한 120, 30만 원 뭐 수익 났겠고요. 또 보면은 저는 여러 종목을 합니다. 또 보세요. 이날은 매매 엄청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종목을 매매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900만 원 났겠네. 그죠? 저게 달러니까.
290달러, 260달러, 400달러, 700달러니까 100만 좀 넘었네요. 100 한 3, 40 되겠네. 그럼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390달러, 356달러, 270달러 이래 되니까 어쨌든 이것도 뭐 거의 한 동백만 되겠네. 종목을 저렇게 매매 많이 합니다. 앞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이 이제 캐나다 달러 이제 차트고 이때는 하나, 둘, 세 개 매매했네. 한 70만원 수익 난 때고. 자, 그러면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이 자료가 그냥 있으니까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여기도 보세요. 하나, 둘, 이거는 이제 5달러, 마이너스 80달러, 50달러 이렇게 쭉, 이거는 한 200만 수익 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종목 매매했어요. 그죠? 이거는 교보증권 실계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종목 매매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종목 매매했네. 그죠? 네, 10개 종목 매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거 계좌번호 보세요. 이게 실계좌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로만 떠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매매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리캡에 들어가면 제가 매일 수익 나가서 올리고 실시간을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내가 10종목씩 이렇게 매매하냐면 저는 보세요.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항생, 그 다음에 골드, 카퍼, 그 다음에 오일, 내추럴 가스, 부지런한 게 그죠? 거기다가 어떻다 콘, 옥수수 같은 거, 위트, 밀가루, 솔비, 데드콘 같은 거 합치면 14개가 돼요. 14개. 그건 농산물로 부실당 이제 가격이 이제 내가 볼 때 싸졌다 했을 때 배팅 감시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보고 좋아하는 종목만 매매를 하면은 매매를 자주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로 한심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방송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해수물은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사이가 안 납니다. 그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 치자. 그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한두 번 보려고 현실적으로 밥 먹고 지켜보고 또 텔레비 보다가 지켜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놓고 지는 그걸 지켜보고 있대. 그러놓고 지가 전문가래 또. 그 말하는 거 보니까 지지와 저항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 설명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로. 테이퍼링을 설명할 때 거꾸로 설명하고 있어. 테이퍼링을 줄인다는 말인데 이걸 늘리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막 나와서 내가 보고 기가 차가지고 그 옆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좀 의아해 하더라고. 표정을 보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애들 완전 한마디로 도구 테이프를 개판이죠. 웃고 말았는데 그거는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차원이 아니야. 이미 그거는 여러분보다 실력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지와 저항도 잘 모르더라니까. 무슨 그 전문가로 나오고 방송을 나오냐고. 그걸 100만 원 주고 나오는 모양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야기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데로 하면 한 종목 딱 해봐가 하루에 한두 번 그것만 기다릴 때 그냥 자리 안 나오면 어떡하냐. 시청자 또 물어요. 또 재밌게. 자리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 무슨 절에 가가지고 무슨 우리가 돈 닦아러 왔으니까 솔직히. 생각이 없어요. 1시간만 매매해도 아니 1시간 매매하는 손이 건질거려요 안 건질거려요? 건질거리지 솔직히. 우리 직원들 물어보세요. 나는 아침 출근하자 바로 매수 들어간다. 그걸 어떻게 참아? 말다 그래. 차라리 밥을 굶으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이 운명을 이야기하고 내가 솔직히 말해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내보고 매매하지 말라면 나는 죽지.
아니 그 재밌는 걸 어떻게 안 하냐고요. 아 그렇잖아요. 나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딱 두 가지야. 솔직히 말해서. 좋은 책 만났을 때 한없이 기쁘고요. 진짜로. 매매할 때 너무 기쁘고 진짜. 깨지도 기쁘고 벌도 기쁘고. 벌면 더 감사하고. 근데 사실은 뭐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나도 뭐 인간인지라 욕심내고 뭐 미련 갖고 하다 보면 깨지는데 근데 원칙적인 난 수익 나요. 자신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요. 그 정도. 뭐 그 정도 없어가 되겠어요, 솔직히 그죠? 이 정도 했는데 안 그러면 죽어야지. 그 정도 안 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 말은 막 정권사 도와주려고 수수료 막 물게 매매를 자제할 그 뜻이 아니고 자제를 할 수 없잖아. 매매를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러 종목을 보고 각 차트에서 여러분이 맥점 찾으면 매매를 저처럼 제가 직접 보여주잖아요. 니는 뭐 한 종목만 매매하면서 우리 보고 뭐 각 종목 찾아가 들어가라 이놈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하루에 10종목까지 매매를 하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 어떨 때는 내 매매를 실전하면 쫙 이렇게 본 사람들이 그래요. 어떨 때는 진짜 막 글 올려요. 우리 직원들 봤지만 진짜 세상에 고수 말 같죠. 이런 초들적 고수 처음 본다고. 어떻게 7개, 8개 종목을 그렇게 매매를 막 밥 먹듯이 하냐고. 실제로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요. 네.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보시면은 그 맥점이 그만만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사실은 이 심리 컨트롤하는 게 더 나아요. 그거 보고 하루에 한두 자리 기다린다고 이래 있으면 심장마비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죠? 그렇잖아요. 심장마비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라고 강의하는 사람, 저처럼 여러 종목 발언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맥점을 잡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을 때 이 차트를 보세요. 장기하고 중기하고 단기를 같이 띄워놓고 보면은 이 종목 파악이 쉽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또 이 보면은 중요한 맥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하고의 괴리가 큰 데를 제가 박스를 쳐놨죠. 그죠? 네. 해외선물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리를 또 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선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원회로 막 치고 가든가요? 아니면은, 이게 원회로 갈 때도 있지만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굴곡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던가요? 어느 경우가 많던가요?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박스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정도면 돈을 좀 갖다 버린 사람. 그 정도 할 정도면. 진짜로. 그 정도 알 정도면 돈을 좀 갖다 버린 사람. 해성에서요. 꼭 천놈이 크게 먹는데요. 꼴값을 떨고 있어요. 크게 먹게 뭘 크게 먹어. 잠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크게 먹으면 뭘 크게 먹어. 무슨 말이냐. 이평선하고 이익이 멀어지면요 반드시 추리닝이 나옵니다. 해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박스를 딱딱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차트를 볼게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보세요. 자, 이게 오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평선하고 괴리가 커졌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까 그림처럼 커졌죠?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밑에까지 빠지는 거는 저는 예상도 안 했어요.
여기서 주림은 들어올 걸 예상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렇게 빠졌는데 하여튼 주림이 들어와요. 자, 그럼 유로를 볼게요. 자, 유로 보세요. 유로는 여러분 어때요? 이평선하고 이격이 생기고 나니까 팍 치고 못 가고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정말 중요한 게 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추세를 갈 때 먹는 거하고요. 과이격 때 반대로 먹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실전 매매를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저만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 내가 매매하고 있고요. 예. 옛날에는 내가 한 2~3시간,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 6~8시 어르신들 계시고 우리 형님들 계시고 하니까 내가 감히 나이 들었다 말은 못 하겠고 지금보다 몇 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 청년 시절 이야기합니다. 20대. 그래서 그 농담이고. 하여튼 조금 더 이제 나이 덜 들었을 때는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도 매매했어요, 실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주문당하면 그러면 띵동 책에 대해서 나 일어나고 또 주문 듣고 또 자다가 또 책에 대해서 또 주문 듣고 참 그런 미친 짓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진짜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 안 믿으시고 하루 저녁에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루 저녁에 어떤 날은 1,000만 원, 밤새벽에 밤에만 1,000만 원 번 적도 있고 진짜 그렇게 가능했어요. 진짜. 그래 보니까 그걸 잠을 안 자서 하지 50만 원, 100만 원 번다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냥 자고 말지. 그렇잖아요. 50만 원 벌어도 합니까? 네. 대단한 사명감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런 분들이 많아야 달러를 지금 벌어 오는 거야.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거 저런 분들이 많아야 돼. 아주 대단합니다. 50만 원 벌어도 하면 뭐 그거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는 이제 저 해수물 대회할 때 제가 이제 이게 강효수 강교수 올라간 이름 저희들입니다. 자, 이제 지수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번 보면은 이것도 S&P 500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수 역시도 보세요. 과일이 딱 벌어지니까 주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촌놈은 여기서 떨어진 데가 따라가는 놈은 여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많이 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전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뭡니까? 항생이잖아요. 오전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S&P라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전에 항생이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그죠? 항생. 그러니까 항생이 어떤 종목이죠? 네? 항생이 어떤 종목입니까? 항생은요 50개 종목을 인덱스로 묶은 겁니다. 그 평균치인데 주로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금융주가 거의 60% 포지션 차지해요. 그 항생이 올라간단 말은 금융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예 60% 포지션을 크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그러면 금융주가 좋아지면 항생이 올라가고 금융주가 떨어지면 항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생은요 지수 중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지수 중에. 그러니까 항생을 매매하면은 오전만 매매해가지고 하루에 100~200만 원, 200~300만 원 그냥 쉽게 벌 수 있어요. 쉽게.
항생은 그만큼 움직임이 큽니다. 그 항생은 정말 선수가 아니면 못 따라할 정도로 빨리 움직입니다. 스캘핑 하는 걸 보여달라 해가지고 내가 스캘핑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스캘핑이 가능합니다. 빠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거 가지고 스캘핑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항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수 중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항생,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나스닥 100이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S&P 500 이렇게. 그러면 지수는 뭐 니케이 225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지수는 항생하고 나스닥 100하고 S&P만 여러분 매매하셔도 충분합니다. 지수는.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가요 끊임없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끊임없이. 그 지금 버핏은 조금 더 가다 무너진다 그러고 조금 더 가다 무너진다 그러고 벤 버냉키는 이제 다 왔다 이러는데 그럼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계속 간다가 아니죠. 아니 잘 들어보세요. 한 분은 오바마의 현인은 한 분은 조금 더 가다 무너진다 그러고 한 분은 이제 다 왔다 그러고 그 공통점은 뭡니까?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월만 적혀 달도 차면 기울고요. 과유 불급이고 그 다음에 한문은 11월이고 아름다운 것도 11을 못 넘긴다. 지 아무리 값으로 사도 그죠? 가도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워렌 버핏 이야기 나서 또 안 물어보시죠.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주식 투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어. 못 벌었죠.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식을 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끊임없이 나라가 발전하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GDP가 높아지니까 주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지가 무슨 재주가 있나. 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딱 왔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 사고 포스코 10% 사고 현대차 10% 사고 은행주 10% 사고 조선주 10% 샀다 해봐. 조선주 박살 났을 거고 포항제철 박살 났을 거고 그죠? 삼성전자 올라갔을 거고 그럼 수익 얼마나 돼? 무슨 뭐 오바마 현인데 네? 종로의 큰 손도 안 돼요. 종로의 할아버지지 그냥. 아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 태어났다 뭐. 그 사람이 이 투자에서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운도 있어요. 진짜 운도 있어요. 실력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도 있어요. 운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운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 그 장단점이 다 있고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나라의 포텐셜이 있고 그 나라의 GDP가 높아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자유경제 체제가 되고 또 민주국가다라고 하면은 투자하기에 좋을 수밖에 없다. 난 이번에 중국이 이제 기축통화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기축통화의 길을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놓쳐버린 거예요. 절대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기축통화 될 수가 없어요. 또 공산당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자리를 내놓고 자꾸 교체가 되고 점점 개방하고 그러면은 기축통화에 자꾸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영화를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지. 일신을 위해서, 그죠? 예. 그럼 뭐 조선시대 때 뭐 태조 이성계가 뭐 그때 그 선임이 두 가지 뭐 수도를 정해줬다잖아요. 이 수도를 여기에 수도를 정하면은 자손은 번창하지만은 나라가 나중에 망할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또 수도를 도읍지를 정하면은 어딘지 몰라 도읍지를 정하면은 이 자손은 망하는데 나라는 번창할 것이다. 그 지 자손이 잘 되는 길을 택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일본에 나라 잡아먹혔잖아요. 결국 조선시대가 그래가 막을 내렸잖아요. 결국 그 스님 말이 뭐 삼행대 삼행대 서산대 됩니까? 그분 말씀이 맞았죠. 결국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좀 투자 플러스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달러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며, 유가, 그 다음에 골드, 금, 그 다음에 기축통화의 흐름, 이래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이제 탑재를 하는 거죠. 기본적 탑재. 그래서 그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평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지지, 각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지지, 각도 패턴을 체크하는데 이게 뭐다? 이격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격을 체크하는 거다. 과이격 때는 아무리 오를 것 같아도 매수로 따라가면 안 되고, 과이격일 때는 아무리 떨어질 것 같아도 매도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방향에서 중요한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지지, 각도 패턴이 다 중요한데 방향은 왜 중요합니까? 무슨 방향이 중요합니까? 무엇의 방향이 중요합니까? 예? 전혀 생각을 안 하셨구나. 이평선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캔들은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 만들 수 있고 회장님들이 만들 수 있지만은 이평선 돌리는 거는 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기관은 누굽니까? 시티연행, 뭐 골드만삭스, 홍콩 상하이연행, HSBC 그죠? 이런 기관들이 이평선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에너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내재 가치를 보고 1년, 2년, 3년 묻어두고 둬야 된다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해선물은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확산, 지지각도 패턴만 정확하게 아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줄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조의 세포, 성인은 100조니까 100조의 세포와 200개 딱 이런 각인되어 있어요. 그 주식은 어떤 실적이 뒷받침돼.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주는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매매, 그러니까 해섬을 심어 항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식 급등주 매매할 수 있어요. 항생을 매매할 수 있으면 해섬을 항생. 해섬을 항생은 주식 급등주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 매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식은 정말 자산가치 뛰어나고 수익 나는 거를 몇 년 묻어두가 따블이나 따따블 먹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제가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이 이제 그때 보셨어요. 몇 년 전에 한경에서 강의할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몇 년을 묻어둬야 됩니다. 해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몇 년 묻어둬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말씀드렸냐? 이 형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석유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님 기억나십니까? 아, 형님 기억난다네. 됐나요? 형님 기억난다. 그게 한국 석유 말씀드릴 때가 6만 원,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20몇만 원입니다. 한국 석유. 한국 석유가 자산 가치 주거든요. 그게 저 말이 맞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2, 3년 지나갔잖아요. 지금 20, 어젠가 보니까 어제가 아니고 20몇만 원 막 찍고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거 투자라 우리 심장마비 걸려서 못 한다니까. 답답해서 지금 사가 2년 3년 기다리라 그러면 안 하고 말지. 아, 따따블 준대도 안 하고 말지. 그죠? 해수물 하고 말지. 아, 해수물에서 깨지더라도 나는 그거 안 해.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서 못 해요. 그죠? 답답해서 못 한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워렌 버핏 선생님 같은 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 그거요 쉬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1, 2년 내가 따블 먹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술도 알거든요.
다트 딱 들어가가지고요. 진짜로 이 농담 아닙니다. 다트 딱 들어가면요. 매출 딱 늘고 영업이 쭉쭉 늘고 딱 보면 뭐 몇 개 있어요. 부채 비율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자본보다 크고 뭐 나오지 뭐 당기 순이익이 뭐야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당기 순이익보다 크고 뭐 답이 딱 나오지. 그런 땅에가 딱 몇 개 고르면요 그건 따로 갑니다. 진짜 1년만 기다리면 갑니다. 그거 찾는 거 쉬워요. 그거는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워렌 버핏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오지 않아도 될 나라로 왔다. 뭐냐 그만큼 재무제표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뭡니까? 옛날 지금 대차절표, 자본변동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죠? 이익인정 변동표, 뭐 주석이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게 대차절표. 그건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를 그걸 다 뽑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주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그거 다 뽑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야 이거는 이 주식은 갈 수밖에 없겠다 하니까 뭐 올라가더라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주식은 아주 쉬워요. 주식도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 오재경 씨가 오셨는데 오재경 씨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그거는 뭐 기술이라기보다도 그냥 눈으로 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술이라면 촌놈이고 간단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딱 여러분들 해안을 더하면 이제 캡틴이 뭐냐 앞으로 요쪽이 조금 더 좋아질 거냐 이제 그거만 가미하면 돼. 그거는 이제 수치사가 안 나오니까 그건 계량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치사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알 거예요. 신현학 부총리까지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아들이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신모 씨예요. 그분이 재정국장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차관급이죠. 재정국장까지 했는데 그 신현학 돌아가신 그 부총리 그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그 옛날에 1억 원을 사가지고 지금 물려줬는데 300매력이 됐다 그랬죠. 300매력. 왜냐? 배당 받았죠. 그 중간중간에 한 주도 안 받았으니까 배당 수시로 받았죠. 주가 올라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분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도 안 받고 그 아들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임을 내가 알거든요. 신재철이라고. 그분이 진짜 우리나라 행시했었어요. 재정국장 하다가 STX 조선가 있다가 지금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분들 투자 상담도 제가 좀 해드리고 하는데 재산 워낙 많으니까 몇백억 대니까요. 다 못써요. 교대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천재 소리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재 소리 들었던 분이고 또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고 하니까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깨뚫어 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뭐 포항제철 주식 사가지고 물려줬다 이러면 별볼일 만큼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격 방향, 이평선의 방향은 아무나 돌릴 수 없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가격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아야 된다. 그럼 어디서 잡는데 이렇게 물어주잖아요. 크로스에서 잡습니다. 오를 때는 반드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돼 있고 떨어질 때는 반드시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에서 잡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어요. 진짜. 그죠? 그래서 크로스를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사실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거는 인격 모독도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한국경제TV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박문환 씨 같은 사람은 노숙자 생활했고 본인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대요. 노숙자 생활했고 깡소대. 노숙자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국경제TV에서 또 잘 나간 또 누구야 그 이름 뭐야 권태민 그 사람도 내 후배인데 내보고 선배님 그래요. 그 사람도 내 후배인데 그 사람은 자살을 2번 시도했어요. 아니 팩트입니다. 자기가 또 이야기했으니까 방송에서. 그래 오늘날 또 성공했잖아요. 지금 수익률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네,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생명. 뭐 동부 간선도로에서 뭐 180으로 달리다가 핸들을 꺾어도 안 죽고 뭐 나무에 매달아도 안 죽고 그러니까 그 살아나다가 내가 이 길이 뭐야 하고 죽도록 연구해가 성공했다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과 고민과 범위를 했겠냐. 그런 사람들은 그 뭐야, 나는 한 장도 안 먹어봤는데 포스트잇을 뭐 엄청나게 먹었대요. 자기 잘못한 거 저거 가지고 지어가 먹고 그걸 먹었대 또. 그리고 살아남은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매매는 강현수가 제일 많이 했지만은 그런 사람 열정은 진짜 대단하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뭐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지만은 그런 열정이 대단한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사실. 뭐 죽으면 돈 가져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누구 말 맞다는 뭐 잠시 왔다가 소풍하고 뭐 또 얘들아 와라 하면 또 가고 뭐 그런다는데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이치를 이 매매에 좀 접목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산도 굉장히 높으면은 또 돌도 깊고 아 그렇지. 그럼 아 그래 맞아. 이 강소장 말한 대로 이격이 커지면 이때 조심해라 그랬어. 오케이. 또 야 미국이 세상을 자주지하던데 저거는 핵도 있으면서 북한에 뭐 불러가 야 네 핵 만들지 마 하니까 뭐 진저리가 쩔쩔대고 야 강자의 논리구나. 그걸 또 우리 해석을 비교하면 뭐예요? 아 이평선이 돌아가는 방향은 중요하구나. 강자가 돌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버리는구나. 그죠? 강자가 돌리니까 가버리니까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세상에 뭐 산수수를 공부 다 겪거든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야 아무리 잘 나가는 놈도 또 꺾어질 때 있고 꺾어진 놈도 또 바닥 치면 또 올라올 때도 있고 그죠? 그게 크로스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세상의 이치와 너무 동행한다는 거죠. 너무 조화롭게 간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될 내용 또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찬단도 하시고요. 예.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몇 년을 걸쳐서 썼습니다. 그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중요 멘트 짓고 쭉 다 나와 있고요. 이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초판은 다 팔렸습니다. 이미 다 팔렸고 재판 들어갑니다. 재판 이번에 이제 여기 오자 탈자 수정해가 재판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하시고요. 또 지금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선거 끝나고 나서 대책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죠? 내일이 선거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어떤 개념이냐? 아나키시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뜻아닙니까? 무정부주의자가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사실은 그 가상화폐가 그게 크립토 캐런시 그런 겁니다. 암호화폐가 맞는 겁니다. 사실.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가 화폐잖아요. 그럼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는 아나키시즘 무정부주의자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면 무정부주의자의 개념이 화폐인데 그것도 어떤 국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과연 그것을 인정을 하겠느냐?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나는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거래소 자체가 해킹에 노출돼 가지고 일본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사건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사건이 났어요. 이번에 또.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이제 암호화폐는 전망이 밝지가 않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선거 끝나고 보자. 선거 끝나고 보자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보정권이라든지 미래에셋대우라든지 현대정권, 삼성정권이라든지 이런 정권사에 그것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맞잖아요. 코인원 같은 데보다야 이런 코인원 같은 데보다야 이런 회사가 더 안전하니까 사실은 업력도 길고 그 다음에 그 해킹으로부터 방지하는 기능도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이제 저는 그러면은 요점 정리해라.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왜냐? 내 자산이 10억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해킹에 의해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해킹에 안전할 때에 내가 실력을 키워서 뭐 수익을 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뭐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 관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해외선물이나 주식은 뭐 해킹 당해가 내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또 CM이라는 데서 대단한 그 투자 돈을 들여가지고 해킹 방지를 하고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투자해가 그걸 이중 삼중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존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래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한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 되니까 그건 뭐 간단히 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받을 만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그 회사의 자체는 재무제표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별개로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도 1, 2년 묻어주면 뭐 더블 난다 이거 실제로 그렇게 갔고요. 그거 정말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해외선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해외선물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격, 방향,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배열이잖아요. 배열이라는 거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은 분명히 기관들이나 아주 큰 손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배열 자체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배열 아니면 역배열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정배열 아니면 역배열 아니면은 뭐다? 횡보가 있잖아요. 박스권 성질. 그러면은 횡보에서는 박스권을 움직이니까 위아래에 어떤 레인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상승으로 가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상추세가 가고 하락추세가 가면 고점과 저점이 다른데 하락추세가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성공 확률이 몇 %입니까? 투자를 할 때 성공 확률은요,
50%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진입을 딱 해서 매수로 올라가 땡큐죠. 수익 나죠. 진입을 딱 해서 떨어져 손실이죠. 그럼 50도 50이지. 그런데 또 진입을 해서 손절매를 걸었어. 손절매가 탁 되고 반대로 또 올라가 버렸어. 그래도 내가 손해잖아요. 손절매 한 만큼 손해잖아요. 성공 확률이 33%예요. 33%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33%. 그것을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3%의 33%를 여러분들이 커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럼 커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불리한 자리보다 유리한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 그럼 유리한 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날 자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종목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호주 달러,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그 다음에 골드, 카퍼, 그 다음에 항생,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내추럴 가스, 이런 종목들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들입니다. 그 해외선물 70여 개 상품 중에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매를 하라 하시고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자주 찾을 수가 있다. 자리를 자주 찾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33% 확률이지만 유리한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어차피 제가 평생 업이고요, 또 평생 해 나갈 거고요, 평생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요, 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어차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또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걸 평생 연구하다가 책상에서 생을 저는 마감하고 결정을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좋은 책을 만났을 때, 진짜로.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고가요,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반고라는 사람의 작품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물감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옛날에 불량품 물감을 그린 그림은 다 훼손되고 그림이 없어졌어요. 훼손되고 있다. 그런데 막판에 독지가가 나섰어요. 치과 의사가 돈을 대줘서 물감을 사줬어요. 재능이 아깝다. 그러니까 물감을 사줘도 이 사람이 그걸 그린 그림이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한 호당 그림 하나당 30억씩 40억씩 받아요. 방고 그림. 그럼 그 사람이 살아서 이전에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도 죽고 나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됐을까요? 뭐 그래도 멋진 인생이니까. 나는 멋진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멋진 인생을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물은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죠? 모사는 인간이 하지만은 성사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성사 하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사는 하늘이 한다니까. 예, 성사는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하시고요. 즐겁지도 않고 뭐 재미도 없고 뭐 내가 사명감도 없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그 어떤 일을 해도요 힘들고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고통이 따르고요, 그 어떤 일을 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어떤 일을 해도 즐거울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아 내가 이거 좋으니까 아 나도 이거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책상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인생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우리는 죽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잘하면 달러를 벌잖아. 그런데 애국을 하잖아. 애국을. 예. 그죠? 애국을 하잖아. 그럼 됐지. 뭐. 명분 있잖아.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그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면요. 또 이 눈에 보입니다. 예. 어떤 그 내공이 쌓이면은 전문가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전문가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 보입니다. 그 뭐라나 이 뭐 도사라 할까? 설 보인다고. 아 진짜로 보여요. 예. 진짜로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이야기가 좀 접붙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정배열, 역배열이 있는데 자 그럼 거기서 내가 내공을 왜 말씀드리냐 이 말씀드리죠. 내공이 없는 분들은 아 그래 오를 때는 매수 떨어질 때 매도 아 행볼 때는 내가 관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로 내공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오를 때도 먹고 떨어질 때도 먹고 행보할 때도 먹는 방법이 없을까? 아, 농담 아닙니다. 나는 그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서 정말 내 방송을 근래에도 내 프리케 방송 보신 분 중에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매매 정신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그걸 다 먹는 거야. 진짜 힘들리는 거죠. 그럴 때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그래도 내공의 경지까지 들어갔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전에 뭐 내가 조금씩 수익 들어왔다 이익 들어왔다 그래도 조금 내가 수익 조금 나네 그럼 그거는 이제 고수 반열이고 내공을 느낄 정도면 그런 그 남다른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격, 방향, 크로스, 배열, 수렴. 자, 보세요. 수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평선이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건 뭐 달러를 발행하는 거를 뭐 통화 발행을 줄인다, 테이퍼링 똑같은 말이야. 수렴한다, 테이퍼링한다, 수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가격이 수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수렴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구간을? 예? 아, 힘이 모인다. 예. 초보자들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그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뭔가 말은 맞는데 밖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보세요. 수렴을 하는 구간은 반드시 매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냥 수렴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 한번 보세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매수를 했어. 그럼 가격을 올려야 수익이 납니까? 떨어져야 수익이 납니까? 올려야 수익이 나죠. 그럼 이거는 뭐 해서 매도도 베팅이 가능하니까 매도로 많이 매집을 했어. 그러면 떨어져야 수익이 납니까? 올라가야 수익이 납니까? 떨어져야 수익이 나죠.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1파에서 계속 사면서 가격 올리면 내가 비싸게 사요, 싸게 사요? 비싸게 사죠. 아니 가두리로 묶어놓고 사야 내가 싸게 살 거 아니야. 매수를 사도 매수 사도. 그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실전 차트를 딱 보여드릴게요. 내가. 자, 보세요. 자, 이게 유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방송 들은 분들 계시니까 팩트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기에 유로 달러가 이렇게 행보할 때 이거 무너지면 급락이 나온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했어요. 여러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진짜 급락이 나왔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 아이고 참 모 방송국에서 전문가라는 놈이 전문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전문가라는 놈이 여기서 매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촌놈이 하는 거다. 촌놈이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행보 구간에서 무슨 먹은 뭘 먹겠다고.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졌어요. 나는 사실은 요까지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이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무슨 구간이다? 어? 매집 그렇지, 매집 구간. 이제 많이 나오네요. 아까 초보자라는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 떠 이제 정답 이야기하잖아. 이래 한 번씩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매집 구간 맞잖아요. 저렇게 가끔씩 답을 맞추는 사람인데 내가 책을 또 안 썼나? 저분이 내 강의 들으러 여러분이 오셨는데 지금 대표로 오신 모양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갖다 드렸어요. 독사다가 보지 말고. 책도 뭐 애꿎은 책 누구대로 막 갈라가 붙여가 보지 말고. 오케이. 시간 다 됐다고 또 사인하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사인하니까 일단 빨리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매집을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뭐 돼? 힘의 균형 꼴값 떨고 있네. 얘들이 뭐? 아이고 참네. 힘의 균형 무슨 저울 추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도로 딱 매집을 여기서 빼버리는 게 이렇게 겁나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얘가 급하게 오릅니까? 급하게 빠집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 존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존과 이 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네.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된다? 매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그럼 저기서 지금 매집을 누군가 하겠죠, 그죠? 걔한테 한 방향으로 가면 또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또 겁나게 간다니까, 쟤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골드도 오일도 보세요. 오일 지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할게요. 차트 보고 설명하려는데 사실은 설명할게요. 오일도 가만히 보세요. 캔들이 몇 개의 행보하면은 튀어가 버리는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네. 제가 저번에 이야기까지 했어요. 7일선 위에 캔들이 몇 개고 7일선 아래 캔들이 몇 개고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움직인다, 걔가. 7일선 이론은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행보하고 나면 힘이 뭐 충돌하고 있다. 꼴값들 그게 아니에요. 매집하는 게 매집. 세상에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요거 올릴지 요거 내릴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죠. 자, 정말 오늘 내가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잠깐만요. 제가 프리캡에 방송을 무료로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 매일 1시간을 올리고 있어요. 매일 1시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지와 저항대도 잡아드리는데 그 지지와 저항대의 움직임이 90% 이상 가해서 움직입니다. 예, 질문할게요. 이제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가면 네. 이제 한없이 내려가도 올라가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상에서 네. 그림상에서는 내려갔는데 네. 그 내려가는 걸 어느 지점에서 맥점 잡기. 어느 지점에서 아 이때는 이제 내려가겠구나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있는데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뭐 질문할지 제가 압니다. 근데 이 자료가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자료가 자료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아 찾지를 못했네. 자, 이렇게 찾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40분 상에 적으세요. 이거 지금 유튜브 올라가니까 안 적어도 돼요.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240분 상에 RSI의 다이버전스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RSI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변곡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RSI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네요. 그렇죠. 그게 다이버전스죠. 같이 움직이는 컨버전스 그러잖아요. 그 컨버전스는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RSI 떨어지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의 그렇게 움직여요. 거의 그렇게 움직이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또 질문 있으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시고요. 또 프리캡에 들어가면 또 자료 볼 수 있고요. 또 매일 수익난 자료는 프리캡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프리캡 방송 무료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면은 매일 1시간 올라갑니다. 저는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거 하다가 생을 마감할 사람이에요.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제대로 제가 이 분야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책도 쓴 거예요. 이 분야를 연구해가 제대로 자료를 방고가 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듯이 나는 자료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래야 과학들이 좀 잘하지. 그죠? 사람이 뭐 그런 뜻도 있어야지. 뭐 개돼지처럼 밥만 먹고 사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은 멋이 없잖아. 인생은 멋이 있어야지. 예? 예.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고시 수석 합격했어요. 이번에 연수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면 우리 아들은 지는 지하까지만 살 거 아니야. 나는 또 자유롭게 또 매매하고 살면 되잖아. 그죠? 그래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그것도 잘 되잖아. 그런 것이죠. 뭐. 자, 하여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진흙탕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송국의 그 전문가들도 정말 그런 고통을 겪고 이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부담이 안 돼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워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천직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일을 해나가면 또 보람도 느끼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뭐 정말 집에서 이렇게 편히 쉬셔야 되고 또 트럼프 얼굴도 보고 김정은 얼굴도 보셔야 되는데 정말 하찮은 사람 보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간에 다복하시고 성공 투자 꼭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